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9월 5일 8시 40분이네요. 네, 오늘은 우상의 왕혼, 잠언과 화살, 쉬운 구절들을 모아봤습니다. 25절, 27절, 28절, 30절, 33절, 42절. 오늘 좀 많죠. 이게 2번을 하게 되면은 이제 영혼에게 관련된 구절만 남아요. 그런 걸로 봐서 제가 오늘은 한꺼번에 밀어서 하기로 했습니다. 네,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아니, 빨리 보도록 할게요. 네, 25절을 보겠습니다. 만족하면 감기조차도 걸리지 않는다. 잘 차려 입었다고 생각하는 여자가 감기 걸리던가 나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경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네,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보게 되면 이걸 그냥 두 번째 문장을 평서문으로 바꾸면 굉장히 쉬워지는데요. 이제 그 3단 논법처럼 이제 논리 전개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렇게 보면은 만족하면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 아무것도 있지 않은 여자는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 네,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는 똑같은 후술되는 내용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전술되고 있는 이것은 같은 성질의 것이다 라고 취급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아무것도 입지 않은 여자는 만족하고 있다 라는 의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를 니체가 왜 말할까 생각을 해보면 아무것도 입지 않는데 왜 만족하고 있다고 하지? 이 얘기는 결국 여자는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벗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나체를 가지고서 만족하고 있다는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여자는 자신의 신체적 가치를 알고 만족하고 있다. 이로써 자신의 신체적 가치를 지키려 하고 그것을 활용하려는 성향으로 나아간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이미 가치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의 그 신체적인 부분이 이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존하고 활용하는 쪽으로 나아가려고 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그 뭔가 자신의 지적인 면이나 이런 쪽을 더 키우려는 노력이 남자보다 적다 이런 식으로까지 나아가기도 해요.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니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자들은 자기 몸, 자기의 신체적 구조 이런 것이 가치 있다는 걸 느껴서 그걸 활용하려고 이제 몰두하게 된다. 아름다움에 몰두하게 된다.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잘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보면은 이제 여자에 대한 어떤 입장을 제시를 하고 있죠. 그 다음 볼게요. 27절. 여자들은 깊이가 있다고 간주된다. 왜? 여자의 속 깊은 곳에는 결코 다가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자는 얕지조차도 않다. 읽을 때는 별로 몰랐는데 이게 좀 얕지조차도 이 말이 좀 굉장히 새롭네요. 아무튼 이 문장도 쉽습니다. 이거는 이제 순서를 바꾸면 돼요. 거꾸로 가는 거죠. 이 두 번째 문장에서부터 첫 번째 문장 가면 됩니다. 우리는 여자의 속 깊은 곳에 다가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자들은 깊이가 있다고 간주된다. 여자는 분명 얕지는 않다. 왜냐면은 이 얘기는 이제 여자들이 자기 본심을 잘 안 드러내고 뭐 신문이나 사설처럼 그 직관적인 표현을 쓰지 않는다 했잖아요. 사실적인 표현을. 그리고 약간 모호하고 알아맞추게 하는 그래서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눈치를 봐야 하는 남자들이 도대체 저 말을 왜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게끔 하는 그런 그 선문답 같은 표현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자들은 이제 선문답 같은 표현을 하니까 남자들은 그걸 보고서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무슨 의미로 한 말이었을까? 이런 걸 골똘히 생각하게 된다. 근데 여자들은 본심으로 내가 뭘 어떤 걸 하고 싶다를 적극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그렇게 얘기를 해주게 되면 너무 쉽게 알려주고, 그래서 남자가 너무 빨리 파악하고, 그러면서 남자들이 나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약간 그런 것들을 꺼리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눈치를 보면서 그냥 좀 네가 알아서 좀 해라. 내가 이렇게 말까지 했는데 네가 알아서 좀 해주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그 표현하는 기법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앞서 이제 쉬운 구절에서도 그렇고 여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자에 대한 얘기가 왜 나오냐면 제가 여자에 대한 얘기를 좀 다 걷어냈었어요. 왜냐면은 다 보면은 좀 뭔가 여자는 속이고 있다, 여자는 뭐 하고 있다, 여자는 자기 신체에만 만족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쉬운 거니까 빨리 넘어가는, 그래도 다루는 게 낫잖아요. 전체 잠언과 화살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그거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지금 한꺼번에 몰아서 하고 있다.
예, 그래서 28절도 여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여자가 남성적인 덕을 갖는다면 사람들은 그녀에게서 달아나 버린다. 그리고 여자가 남성적인 덕들을 갖지 않는다면 여자는 자기 자신에게서 달아나 버린다. 이런 얘기합니다. 이제 여자들의 딜레마를 얘기를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일단 여자라는 존재도 인간이기 때문에 여성성과 남성성을 다 같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인간성 안에 포함된 건데 인간성 중에서 일부는 또 해볼까요? 인간성이 있는데 그중 일부를 남성성이라고 하고 일부는 여성성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인간성이라는 거는 뭐 남자든 여자든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있는 건데 여자한테는 그 남자들이 우리의 이상적인 존재 그러면서 이런 존재 이런 여자가 같이 있지라고 하니까 여자들은 이 여성성으로 갈 수밖에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들이 이제 여성적인 덕을 갖게끔 여성적인 덕을 갖게끔 이제 사회적으로 교육받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자기 안에 숨겨진 여자들 어린 여자애들 보면은 자기도 할 수 있는 건데 여자라는 이유로 제한받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자기도 하고 싶고 뭐 남자들처럼 하고 싶고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억제받게 됩니다. 억제받게 되니까 그걸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뭐 성별에 그런 거 없이 난 남자처럼도 할 거고 여자처럼도 할 거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쟤는 좀 여자애가 왜 저러고 다니냐 이런 식으로 본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여성적인 면으로 나아가야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기의 그 안에 있는 본심 나도 남성적인 면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하고 싶고 하는데 못하게 되니까 자기 자신이 뭔가 제한받고 있고 억압받고 있고 이런 상황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굉장히 만족스럽지 못하죠. 자기 표현을 다 못하는 상황에 놓이니까 계속 억압받고 있는 상황 속에 놓이니까 만족스럽지 않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여자는 자기 자신에게서 달아나 버린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실질적으로는 이 여성성을 굉장히 만족해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게 살아가는 게 평범하다. 그리고 이런 게 뭐 나쁘다라고도 볼 수 없고 어느 정도 혜택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마냥 여자들이 이런 딜레마 속에 사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깊은 내면을 들어가게 되면은 그래도 이런 여성의 그 남성적인 면이라던가 너무 강요되는 여성성을 던지고 싶다라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있겠죠. 그렇지만 뭐 여성적인 면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서 그게 큰 문제는 없지만 아무튼 불만으로 쌓여 있을 수는 있겠죠. 불만으로 쌓여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자기 안에 있는 남성적인 면, 이런 남성적인 덕들 이런 것들을 이제 실현하지 못하면은 불만을 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여자도 여성성이 자연스럽지만은 않고 남성향을 가지고 있긴 한데 그 성향을 그대로 드러내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긴다. 그리고 그 성향을 이제 숨기고 살게 되면은 자기 자신에게 실망한다. 이런 구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처하는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30절입니다. 한 번만 경솔한 경우는 드물다. 첫 번째 경솔한 행동에서 사람들은 언제나 너무나 지나치다. 바로 이 때문에 사람들은 통상 두 번째 경솔한 짓을 한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너무 미약하게 행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게 되면은 경솔하다라는 표현은 조심성이 없고 가볍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경솔해지나 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언제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제가 떠오르는 거는 새로운 시도를 할 때예요. 기존의 나와 다른 시도, 기존의 나와 다른 시도를 할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경솔해지게 된다. 사람은 여기 적어놨었네요. 이전과 다른 시도를 할 때 우리는 경솔해지게 된다. 왜냐면은 이제까지대로라면 우리가 조심했을 거예요. 뭐 남들 앞에서 뭐 말하는 거를 조심히 하다가 그래 언제까지 남들 앞에서 말 못하고 살 거야. 내가 좀 말 좀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말할 시도를 하고 막 그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까지는 조심하다가 이제 조심할 거를 조심하지 말고 말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조심성이 없어져야 돼요. 새로운 걸 시도하려면 이제까지 했던 조심성을 없애야 새로운 걸 시도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도를 하는데 문제는 얼만큼 이 상황에 적절하게 해야 되는지보다 내가 지금 이전과 다른 시도를 할 거야 라는 게 더 초점이 되니까 상황을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 하고 싶었던 걸 분출하는 상황이 되죠. 네, 그래서 적절한 수준을 몰라가지고 과하게 시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너무 과하게 그냥 이전에는 사람들 앞에서 말도 잘 안 하고 그 다음에 뭐 술도 안 먹고 이러다가 앞으로 나는 달라질 거야 그러면서 막 술도 열심히 먹고 말도 엄청나게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현재 현실로 돌아와가지고 그 조심성을 가지고 있던 그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제 나를 이제 평가하는 겁니다. 아, 어제 나는 너무 심했던 것 같아. 어제 나는 지금 관점에선 도저히 뭔가 좀 지나친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좀 지나친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또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그때가 되면은 이제 조금 이제 그때 너무 지나쳤으니까 이번엔 조금만 해야지 그러면서 조금만 하다가 결국 도로함이 타불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경솔함이 그 지금 두 번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적절함을 못 파악하고 그냥 새로운 시도에 대한 너무 집중을 해서 이런 경솔한 행동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거에서 적절성을 파악해야 되는 건데 내가 앞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려면 좀 적절하게 해야지가 돼야 되는데 지나쳤기 때문에 적절한 시도보다 그냥 좀 미약한 시도를 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두 경우 다 모두 이제 올바르지 못한 약간 경솔한 진지하게 파고들어서 뭔가 시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것도 지금 너무 직관적으로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 심리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 우울증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언제까지 우울해 살 거야, 언제까지 사람 피하며 살 거야 그러면서 사람 만나러 가고 우울한 거 좀 덜 표출하고 그냥 미친듯이 놀아보기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을 얘기한 것 같은데 이건 너무 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33절을 보겠습니다. 이 33절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런 의미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더 강한데요. 이제 추측이 좀 더 심해요.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얼마나 작은 것이 필요한가. 백파이프의 소리. 음악 없는 삶은 하나의 오류이라 독일인은 신까지도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한다 라고 합니다. 네, 백파이프 소리가 들으면 다 알아요. 어떻게 생긴 그거냐면 백파이프를 보겠습니다. 백파이프가 사진을 제가 띄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볼게요. 네, 캡처를 윈도우 캡처가 네, 이렇게 나오네요. 네, 이게 백파이프입니다. 이게 백파이프예요. 좀 키워볼까요? 네, 이렇게 이제 부는 건데 이게 굉장히 시끄럽다라고 합니다. 이거 연주하는 것도 보게 되면은 연주하는 것도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볼까요? 나무위키에서 제가 봤거든요. 나무위키에서 봤는데 소리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네, 여기 있는데 네, 이런 소리가 납니다. 이런 소리.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백파이프라고 합니다. 백파이프인데 들어보면은 뭔가 쨍쨍쨍 거리니까 좀 높은 소리예요. 아무튼 그런 소리를 지금 니체가 언급을 했다 볼 수 있는데, 행복을 위해 필요한 작은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백파이프의 소리다 이런 의미로 썼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백파이프의 소리를 듣게 되면 쨍쨍쨍 거리면서 약간 경쾌하다 이런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로서 보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경쾌한 소리가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볼 수 있죠. 근데 이 경쾌한 소리가 왜 행복과 관련이 되냐, 이렇게 보면은 경쾌한 소리로 나오는 음악이 사람을 고양시키게 되죠. 이게 뭔가 들뜨게 한다 이거예요. 들뜨게 하고
그렇다 보니까 노래 그 소리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거나 한다면은 뭔가 들뜨는 노래를 부르겠죠. 들뜨는 노래를 부르니까 도취될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경쾌한 음악을 통해 고양되고 도취가 되면 흥이 나고 그럼 기분이 좋아진다 이거예요. 예, 기분이 좋아지고 유쾌해지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뭔가 지금의 시름이나 이런 걸 잊고 행복에 이르게 된다 얘긴데, 약간 그 뭐랑 비슷하냐면 노동요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가 있으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고된 거를 잊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노래 몰입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도취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정말 좋다. 그게 바로 음악이다. 그래서 음악 없는 삶은 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왜냐면 도취될 수가 없다는 거니까. 예, 도취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니체는 그 뭐 비극의 탄생이나 이런 부분에서 뭐 도취된 삶, 그 디오니소스적인 그 삶을 좀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아폴론적인 삶이 아니라 디오니소스적인 삶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런 도취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써줍니다. 네, 그래서 음악 없는 삶은 하나의 오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독일인은 신까지도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한다 라고 했는데 또 빨래가 됐죠. 예. 지금 이 얘기는 왜 나왔냐고 생각을 하냐면은 결과적으로 신도 도취된 상태로 나아가려고 한다. 그런데 인간인 우리는 당연히 신을 따라하는 게 맞지. 예, 그래서 신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니까 독일인들은 우리도 신을 따라서 그런 도취되는 상황으로 음악 속으로 나아가고 노래를 부르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음악, 노래를 통해 고양되는 것이 개인에게 좋다, 유익하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인 42절입니다. 네, 그들은 내게 계단들이었고 나는 그 위로 올라갔다. 그러기 위해 나는 그들을 넘어야만 했다. 그런데 그들은 내가 자기들 위해서 정주하기 원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네, 이게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이 계단이었고 그 위에 올라갔다는 얘기죠. 네, 사람들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니체는 그들을 뭐 올라서야만 하는 거죠. 올라가려고 했던 거니까. 그들 위로 올라가려고 했었던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은 이 올라간 행위 자체를 부정적으로 여긴다. 근데 부정적으로 여긴 게 뭐냐면 그 이유가 정주하기 원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키르케 얘기, 전에 키르케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니체가 내가 좋아하는 예술가는 빵하고 키르케가 있으면 된다 했어요. 키르케라는 게 이제 사람들을 동물로 만드는 여신이었고, 그 사람들을 동물로 만드는 여신을 지금 니체식으로 표현하면은 도덕, 왜냐면 사람들이 도덕에 빠지면서 우둔해지고 바보같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도덕이 이제 키르케로 이제 키르케랑 도덕을 이제 관련시켜서 니체가 표현을 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그 도덕에 빠져서 우둔한 행동을 하는 것이 이제 예술가한테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왜냐면 정신적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난 저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지, 저런 행동 못하겠다,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게끔 하려고 이런 키르케에게 빠진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키르케 대신에 그들로서 언급을 한 거예요. 그들이 결과적으로는 내겐 계단이었다고 했는데 어쩌기 위한 계단이었냐, 어디로 나아가기 위한 계단이었냐 했을 때는 결국 성숙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 위버맨시라고도 표현을 해도 되겠죠. 위버맨시가 되기 위해서 그들은 나한테 필요했다. 위버맨시가 되려면은 좀 성숙한 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훈련이 필요한 거죠. 교육이 필요하고 어떤 교과가 필요한데 그들이 완전 살아있는 교과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이 니체는 위로 올라갔다, 위버맨시, 뛰어난 존재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사랑하는 예술가, 이런 예술가가 된다라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정신적 성숙을 위해서 그들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들을 성숙의 밑거름으로 썼다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성숙의 밑거름으로 쓰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너희들의 문제가 이거고 이걸 좀 파악해서 좀 나아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너 지금 우리한테 그 얘기 하는 거 잘난 척 하려고 그러는 거지. 너 지금 우리보다 뛰어나다라고 하려고 그러는 거지. 계속 지금 보니까 우리 위에서 지금 뭔가 내려다보는 듯이 말하는데 너 일부러 지금 사람들 깔보고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라고 이제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니체가 이제 자기 항변을 하는 거죠. 아니다. 나는 너희들의 문제를 파악하고 지적하는 게 잘난 척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나는 성숙해지기 위해서, 그냥 나는 너희들보다 좀 너희들의 그 우둔한 모습을 보면서, 아,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려고 한 것 뿐이다. 근데 왜 내가 너희들한테 잘난 체 하려고 했다고 하느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결과적으로 지금 니체가 사람들 위에 있다. 이걸 이제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죠. 니체도 자기가 위에 있다고 보는 거고, 사람들도 니체가 위에 있다고 보는 건데, 니체는 난 나아지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사람들은 아니 넌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난 체 하려고 그런 거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위에 있다는 내용은 동일한 포인트인 거죠. 사람들하고 니체 모두, 아, 니체가 위에 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위에 있다, 이거는 공통된 입장인데, 이 의도, 위에 있는 의도를 이제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잘난 체하려고 저러네, 뭐 도덕이 잘못됐네, 이런 얘기하면 뛰어나 보이니까 저러는 거네 라고 하는데, 니체는 아, 그게 아닌데 왜 자꾸 나한테 그런 말 하는 거냐, 난 그거 아니다, 왜 자꾸 나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냐, 이러는 그 하소연을 좀 하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21분이 돼버렸는데, 네, 이게 쉬운 구절이라고 했지만 말을 좀 많이 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이거를 굳이 한 문장을 하나의 영상에서 다루기에는 굳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보게 되면, 네, 그냥 순서 바꾸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고, 이것도 당연히 뻔한, 지금 요즘 그 여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입장이기 때문에 뭐 굳이 이걸 설명하는 것도 웃긴 것 같고, 그다음에 그 경솔한 행동, 이것도 뭐 심리 상담 받는 쪽 가게 되면은 실패하는 경우들,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네, 행복을 위한 것도 그냥 어느 정도 퉁칠 수 있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하소연이고, 그래서 좀 따로 하기에는 너무 내용들이 단순한 느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서 했고, 내일로 해서 아마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은 영혼회귀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설명은 하지 않을 거예요. 왜 이게 영혼회귀에 대한 구절인지는 설명하지 않고, 그냥 이 부분이 이제 그거다, 영혼회귀에 대한 내용이다,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이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